자,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단순히 어떤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혹은 1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씩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들을 세워가게 되죠. 혹은 카운트다운 같은 것을 한다라고 하면 19, 8, 7 이렇게 숫자들을 감해가는 카운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연산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두 피연산자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켜 가거나 혹은 1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산술연산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증가 혹은 감소연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서 증감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런 증감연산자는 산술연산자와 다르게 단항연산자로 사용되어져요. 즉 피연산자를 하나만 두도록 해서 피연산자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즉 우리가 앞서서 어떤 변수 i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i 변수에 대해서 증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산술 연산과 그 값을 변수에 다시 대입해주는 할당 연산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가 연산자는 피연산자 항의 값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연산자로, 대입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피연산자의 값이 바뀌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일반적인 산술 연산자들은 피연산자 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감 연산자의 피연산자 항에는 아무 값이나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 앞에서 다뤘던 L-valu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등호의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우리 L-value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증감연산자의 피연산장은 반드시 L-value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수에 대해서 증감연산자를 취한다라든가 어떤 결과값을 갖는 연산식을 괄호로 묶인 연산식 같은 것을 피연산장으로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은 유일하게 단일 변수만이 증감연산자의 피연산자 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증감연산자는 다른 피연산자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순서가 뒤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항연산자이니까 우리 부호연산자처럼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라는 부호연산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피연산자항이 오는 것이죠. 증감연산자도 증감연산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피연산자가 올 수도 있으나 거꾸로 피연산자항이 먼저 오고 나서 연산자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표현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 두 표현이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별로 문제되지 않겠죠. 그냥 상황에 따라 또 내 입맛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산자와 피연산자 순서에 따라 일부 비슷해 보이는 동작도 있고 일부 다르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바로 모든 연산자는 연산의 행위와 그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었는데, 피연산자항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라는 연산의 행위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결과값을 갖는 시점이 다른 데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값을 소위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결과값을 갖느냐 아니면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값을 갖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과값을 사용하지 않는 그저 증감연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똑같아 보여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뒤에 예를 보면 증가연산자나 감소연산자는 플러스 기호를 2개 혹은 마이너스 기호를 2개 연거퍼서 하나의 증가연산자 혹은 감소연산자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i++라고 사용하거나 ++i라고 사용하거나 어떤 i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라 라는 연산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연산자는 연산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i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연산의 행위를 수행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이 여기서처럼 피연산자 항이 먼저 나오는 표현을 연산자 후이 표현, 연산자가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고 연산자가 먼저 나오는 것을 연산자 전이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연산자 후이 표현은 결과값을 먼저 갖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연산자 전이 표현은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결과값을 버려버리고 마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얘도 각각의 연산을 수행을 해서 임시 변수의 결과값이 들어가 있지만 그 임시 변수의 값을 어디에다가 할당한다든가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i라는 변수가 1 증가되어지는 연산의 행위만이 기록이 남을 것이에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증감 연산을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을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현재 j는 i++라는 것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증가 연산이 먼저 처리되어지고 그리고 대입 연산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때 보면 i++라는 증가 연산은 연산자 후이 표현이기 때문에 먼저 결과값을 갖고 즉 i++라는 연산의 결과값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i 값이 증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식의 결과값으로 증가되기 전에 i 값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이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i++라는 연산을 통해서 i라는 변수가 1 증가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할당문은 그 i++라는 연산의 결과값을 담고 있는 임시 변수의 값이 j에 할당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j라는 변수에는 변화되기 전에 i 값이 저장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i라는 표현은 할당 연산보다 증가 연산이 먼저 처리가 되어지긴 할 텐데 연산자 전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i라는 변수의 값이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가된 i 값이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되어져서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 변수의 값이 j에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가된 값으로 j 값이 할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표현식이 수행되었을 때 i라는 변수가 1 증가되어진다라는 행위는 동일하나 차이점은 이 증가 연산의 결과값을 받는 j라는 변수의 값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감소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실제 하나의 코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서 연거푸 연산을 수행을 하면 변수의 값이 계속 누적되어져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두 상황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두 변수를 따로 두었어요. 앞선 강의 자료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i라는 변수가 있고 그 i라는 변수를 증가시켜서 j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도록 해볼 것입니다. 다만 연산자 전이 표현과 후이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 1번, 2번 변수를 두었습니다. 단계별로 나타내서 하나의 코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에는 굳이 얘를 전체 다 입력을 해놓고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각 단계별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 코드 수정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충분하겠어요. 자, 현재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i라는 변수, 0으로 초기화되어져 있는 i라는 변수를 증가 연산을 수행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i1이라는 변수도 1 증가가 되고 i2라는 변수도 1 증가가 되겠죠. 더불어서 각각의 연산의 결과값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 결과값은 임시 변수에는 저장됐으나 그 임시 변수의 값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서 1단계의 출력 내용을 보면
0으로 초기화되어 있던 두 변수의 값이 1로 증가되어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증가 연산자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할당문과 같은, 즉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부담은 없을 거예요. 자, 다만 이제 2단계가 문제인데, 자, 현재 2단계 코드는 앞선 강의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증가 연산의 결과를 j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해주는 일을 하되, 연산자 전위 표현과 후위 표현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봤어요. 자, 먼저 단독적으로 18번째 줄에서 연산자 전위 표현을 가지고서 증가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j1에다가 집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산자 전위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많은 우리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들을 읽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가해라, i1이라는 변수를 증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주는, 증가연산자를 먼저 만났으니까 증가연산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2단계의 i1이라는 변수는 여기서 초기화되어진 0의 변수가 1단계에서 1로 증가되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8번째 줄에서 먼저 증가가 되는 거예요. 2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뿔뿔 i1이라는 연산의 결과값으로 증가된 2의 값을 j1에게 내주게 되어져서 이 아래쪽에서 출력을 해보면 i1이라는 변수도 j1이라는 변수도 모두 다 2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22번째 줄에 i2 뿔뿔이라는 연산은 현재 변수 선언 시 0으로 초기화되어진 변수를 현재 1단계에서 1 증가시킨 상태가 됐겠죠. 자, 1인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2번째 줄에서 i2 뿔뿔이라는 연산자 후위 표현에 따라 먼저 결과값을 내고 증가되기 전에 i2라는 변수의 값이 결과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1의 결과값을 내고, 자, 그걸 임시변수에 담아놔요. 여기에 임시변수에 1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있다 쳐봐요. 자, 그리고 나서 i2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i2가 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i2 뿔뿔이라는 연산의 결과값을 담고 있는 임시변수 1의 값이 j2에게 할당이 되어지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i2라는 변수의 값은 2의 값을 갖게 되는데 j2라는 변수는 앞서서 연산자 전위 표현과 다르게 1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간단한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연산의 결과는 직접 변수에 대입되어지는 게 아니라 임시 변수를 통해서 대입되어진다라는 표현을 나눠서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런 증감 연산자의 동작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연산자, 피연산자 순서가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할당문과 같이 어떤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때는 결과값을 내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단계에 가보면 2단계와 마찬가지의 과정이에요. 자, 다만 얘는 명시적으로 어떤 할당문에다가 집어넣어 주어서 결과값을 j1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3단계에서는 증가연산의 결과값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준 것이에요. 함수가 전달받는, 그러니까 명시적인 할당문은 없지만 여전히 결과값이 전달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8번째 줄에서 보면 역시 뿔뿔 i1의 값을 함수에게 넘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각각 2단계에서 i1과 i2는 다 2의 값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8번째 줄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먼저 i1이라는 변수를 증가하고 3이 되겠죠. 그 증가된 값을 printf에 인수로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번째 줄 보면 3의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 주의할 것은 현재 i1이라는 변수도 이미 3으로 증가되어 있는 연산의 결과값과 해당하는 변수의 값이 일치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먼저 증가하고 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반면에 31번째 줄에 연산자 후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먼저 i2라는 값을 증가되기 전의 값인 2의 값을 먼저 이 연산의 결과값으로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i2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켜서 i2 변수가 3이 됐어요. 하지만 printf에게 전달되어질 인수값인 임시 변수는 2의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i2이라는 연산의 결과를 printf가 출력할 때는 2의 값이 출력이 되어지고 하지만 i2라는 변수는 3의 값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 증감 연산자의 경우 내가 읽어가는 방향에서 연산자를 먼저 만나면 증감 연산을 먼저 처리한다. 피연산자항을 먼저 만나면 결과값을 먼저 갖는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 연산의 결과값이라는 것은 항상 임시 변수를 통해서 다음 표현식에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